네, 오늘은 3단원 비틀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단원에 대한 목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1부터 3.11까지 11개의 세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개론 부분부터 해서 두께가 얇은 간 부분까지 배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 2단원 부분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단원 같은 경우는 각각 불균일 조건, 균일 조건에서의 어떤 길이 변화에 대해서 배워봤었고, 그다음 부정전 구조물, 그다음에 경사면에서의 응력, 그다음 변형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3단원 같은 경우도 매우 비슷하게 어떤 정의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 비틀림 변형과 어떤 서형 탄성일 때 어떤 식으로 될지, 그다음 불균일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순수 전달을 받을 때 이제 응력과 변형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고, 배울 예정이고, 3.8 같은 경우는 부정정 비틀림 부재, 부정정 구조물과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변형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틀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림은 토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 작용하는 이 모멘트 혹은 이제 토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토크는 봉의 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전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직선봉의 뒤틀림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T 이퀄 PD라고 해서 어떤 작용하는 힘과 그 사이의 이제 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팔 길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팔 길이 대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보통 표현을 할 거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화살표가 단일 화살표가 아니라 이 같은 경우 힘을 표현할 때 보통 단일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두 개의 화살표가 이렇게 중첩된 형태로 해서 토크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과 같이 방향성을 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오른손을 활용을 해서 오른손 엄지가 활용한 나타내는 방향 쪽을 해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넘어가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2단원 원형봉의 비틀림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바로 비틀린 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앵글 오브 트위스트, 혹은 앵글 오브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파이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각이다 보니까 이제 각도 값을 가진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값을 계산할 때 몇 가지 이제 가정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단면은 평면인체 원형을 가진다. 즉 원래 이제 원형을 가졌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비틀렸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형태를 가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면 대 면으로 평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뒤틀림 자체가 없다라고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가정한 부분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반지름은 직선을 유지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직선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 값이 좀 더 비틀어져도 다음과 같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이제 봉의 길이를 만약에 L이라고 봤을 때 가장 끝단에서 이제 비틀림 각에 대해서는 우리 파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거는 만약에 이제 x축에 대해서 어떤 비례값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선형값을 가지기 때문에 파이 x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라는 것이 이제 각도 값을 가진다랑 여기서는 이제 비틀린 각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표면에서의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B라는 그림을 활용을 하게 될 텐데, 다음과 같이 이제 봉 외부에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토크가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비틀림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전단 변형률을 감마라고 표현할 거고, 감마 같은 경우 이 전단 변형률 같은 경우는 가장 외부 표면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최대값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AB 길이
AB 길이 대비했을 때 BB 프라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A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길이 dx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BB 프라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요것처럼 반지름 r을 가지고 요 각도 d 파이를 가질 때 여기에 길이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값을 활용을 해서 rd 파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린 r 세타라고 최종적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값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비틀림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레이트 오브 트위스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타라고 하는 건 각도 성분을 얘기할 때 보통 세타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각도가 아닙니다. 각도가 아니고 바로 세타 같은 경우는 단위 길이당 비틀림 각이라고 해서 어떤 길이 대비했을 때 각도 성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헷갈리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길이 대비했을 때는 전체 길이 L에 대해서 파이만큼 값이 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L분의 파이를 활용을 해서 최대 전단 변형률 같은 경우는 L분의 R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 내에서의 전단 변형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활용을 할 텐데, 봉 외부 표면에서는 우리가 최대 전단 변형률이 발생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 R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R 값은 이 봉 자체의 최대 반지름 값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봉 내부에서 만약에 반지름이 작아지는 경우를 얘기할 텐데, 우리는 이때를 로우라는 값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보통 로우라고 하는 게 뭐 밀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반지름 값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반경 방향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경 방향 거리.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반경 방향 거리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R 대신에 로우라는 값을 써서 내부에 작용하는 전단 변형률 감마 같은 경우는 로우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원형관에 대해서 전단 변형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관 같은 경우는 봉과는 차이는 이 내부가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경우라서 이 내부에 전단 변형률을 없게 되겠고, 이 외부에서 이제 작용하는 이제 특징적인 거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전단 변형률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두 개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값을 가지게 될 텐데, 가장 바깥 부분이 최대 전단 변형률을 가지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감마 맥스, 앞서 봤었던 감마 맥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 맥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대 그 반지름 거리, 즉 가장 외부까지 거리를 R2라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이 내부에 작용하는 감마 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원형, 만약에 이제 원형 봉이다라고 했을 때 이 원형 봉 외부에 작용하는 전단 변형률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서 다음과 같이 dx분의 r1 d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요걸 만약에 이제 감마 맥스를 활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비례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거는 물성치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떤 그 형태에 대한 값만 가지고 뭐 요 재료가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모든 재료에 대해서 이 수식 자체가 이제 유효를 하게 되겠고, 대신에 이제 작은 비틀림각, 작은 변형률에 대해서만 이제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B 프라임을 계산할 때 어떤 뭐 직선적인 부분을 원래 계산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작은 각에 대해서 조금 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형 탄성 재료의 원형봉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후쿠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단원에서도 이제 후쿠의 법칙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후쿠에서는 시그마는 2 입실론이라고 해서 응력과 변형률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E라고 하는 탄성 계수를 활용을 했었는데, 전단에서도 동일하게 전단 응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단 변형률과의 관계식에서 다음과 같이 G라고 하는 전단 탄성 계수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G 감마 맥스라고 표현을 해서 감마 대신에 감마 맥스 이 값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맥스 같은 경우는 R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만약에 이제 내부에 작용하는 전단 변형률 같은 경우는 전단 변형률 감마 같은 경우는 R 대신에 로우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이 값은 어떤 로우라는 부분, 이 로우라는 부분 위치에서의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단 응력을 최대 전단 응력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비례식을 사용해서 R분의 로우 감마 R분의 로우 타우 맥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틀린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린 공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DA라고 DA만큼의 면적이 가지는 이제 타우 맥스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DA에. 이랬을 때 이 DA라는 면적에 작용하는 모멘트 값을 우리는 DM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DM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 타우 DA 값 곱하기 원점으로부터 이제 거리 로, 그래서 타우 로 D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우 값을 타우 맥스로 표현했을 때 R분의 로 타우 맥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되겠고, 이 수식을 바탕으로 최종 이 전체 봉에 작용을 하는 토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전체 모멘트를 이 면적에 대해서 다 면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 이 면적에 작용하는 토크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DM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는 값이 되겠고, 이 DM 대신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면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 로우 제곱을 제외하고 R 타우 맥스 즉 상수 값들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요 뒤에 부분은 뒤로 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뒤에 부분을 최종적으로 IP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극관성 모멘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책에 있는 부분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른 극관성 모멘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적분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 극관성 모멘트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값들을 바탕으로 타우 맥스, 즉 타우 값에 대해서 한번 수식을 변경하게 되면은 타우 맥스는 토크 곱하기 반지름 나누기 극관성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을 비틀린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어떤 토크 값이 주어지고 반지름과 극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틀린 공식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틀린 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틀린 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감마 맥스의 값, 그래서 R 세타라고 표현했었죠. R 세타. 그다음에 이 R 세타를 바탕으로 우리는 타워 맥스는 G R 세타로 봤고, 그랬을 때 이 비틀린 변화를 세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GIP라는 것을 이제 비트린 강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거로부터 조금 변형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비트린 각에 대해서 수식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TL 나누기 GIP라고 표현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단원에서 봤었던 이 부분과 굉장히 유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힘과 토크, 그 다음에 뭐 길이, 그다음 여기 작용하는 탄성계수, 그다음 약간 면적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조금 유사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3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2단원에서는 우리가 길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3단원에서는 각도 변화를 가지고 계산한다.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형관에 대한 이제 플로 모멘트 무브 이너시아는 다음과 같이 그냥 계산할 수 있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3단원 이제 3.1에서 3.3까지 해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틸 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토크가 작용을 할 겁니다. 이 토크 값은 만약에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340 뉴턴 미터만큼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뭐 최대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앵글 오브 트위스트 비트윈 엔드, 즉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최대 비틀린 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파이와 타우 맥스 이거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름, 그 다음에 뭐 길이, 그 다음에 전단 탄성 계수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식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약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를 구해보시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 즉 타우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앵글 오브 트위스트도 주어지고 그랬을 때 토크 값 T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별로 어떤 값을 구하냐에 따라서 조금 수식을 변경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통 이런 수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것처럼 최대 전달 응력, 그 다음에 앵글 오브 트위스트, 즉 비틀린 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처럼 토크가 주어지고 길이가 주어지고 탄성 계수, 전단 탄성 계수가 주어지고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형태, 원형이 주어지기 때문에 IP는 그냥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타워 맥스 값도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 파이 값도 동일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바탕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토크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별로 요게 주어질 거고 그때 이 토크가 어떤 값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거꾸로 역추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카톡이나 메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